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통해서 DJ의 길이냐 박근혜의 길이냐 그 칼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영수회담 의제 없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바로 또 환영 입장이 나왔어요. 오전 10시와 10시 1분에 마치 약속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될 텐데 DJ 길이에요? 박근혜의 길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총선 참패 이후에 특히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3% 최저점을 찍은 날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만나기 위한 준비 모임에서 의제를 어떤 거로 설정하느냐를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합의가 전혀 안 이루어져서 이러다 영수회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네. 어제만 해도 야 이러다 무산되나 보다. 맞아요.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걸 야당 대표가 내가 의제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조건 없이 만나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환영. 아니 누가 사람이 커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 진짜? 야, 그럼 그거는 곤란한데. 그러니까. 아, 정말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야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양보하고 내 거를 고집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커 보이지. 그렇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러고 하다가 저쪽에서 하니까 아유 잘 됐네. 잘 됐네. 아니 이게 모양새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창피한 일이에요. 네, 사실은 옛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영수회담은 자주 열렸거든요. 네. 난 그때 전두환 때 이민호 그때 민주당 총재가 전두환 만나러 막 딱 청와대 문 열어젖히고 들어가는 모습도 선하고 가서 했던 얘기가 신문에 전면 기사로 났어요. 네. 그 모두 발언 깨알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반응까지 상세히 그때 난 조선일보가 기억나는데 거의 2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럴 때는 대통령이 한번 접고 그 야당 대표한테 무슨 말이든 한번 다 해보시라. 다 듣겠다. 다 듣겠다. 이랬지. 거기에다가 아마도 가장 당대표 회담이 많이 열린 때가 문재인 대표인데 전 그때 원내대변인이었거든요. 그 청와대 가서 그 합의문도 작성하러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도 오시고 뭐 전희경 의원이 대변인으로 따라오고 뭐 해가지고 파트너로 우리가 실무회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 앞에서 참 불편한 적도 많았습니다. 원내대표 회담일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수와 정의당 원내대표를 뭐 마치 왜 데려왔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듣는 윤수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병도 정무수석한테 저 김성태 의원 말이 사실이요? 이러니까 정무수석이 에이 그럴 리가.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잠깐. 그럴 리는 없고 이래가지고 수습하고 또 진행이 돼.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다 보면 저기 영수회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5당을 다 불러놓으니까 지가 밀담을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뭐 이러다가 그러면 황교안 대표나 김성태 대표는 제발 저 사람들 빼고 1대1로 좀 만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인가 또 됐어 그게. 이렇게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할 때만 근사하게 포장이 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뒤끝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영수회담은 보니까 뭔 놈의 조건이 이렇게 많고 뭔 놈의 조율 남북 정상회담 합니까 지금? 거의 그 수준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합니까 지금? 같은 정치 파트너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환영 성명이 나온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 그렇다고 말을 안 할 거냐고. 그러면 가가지고 의제 이런 거 이렇게 마쿠해서 조율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무원들이 와서 입 들어맞고 사지 들어서 그러면은 그러네. 그런데 안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틀막 영수회담 할게. 이거? 안 되는 걸 그래 뭐 사소한 문제를 갖고 이러시니까 결국 다 나오게 돼 있어 만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의제는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정말 상황은
대통령실은 부지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하면 안 된다. 의제 조율하자고 그러고 뭐 네. 이건 되고 안 되고 부지런 떨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렇지. 그 이틀막 영수회담 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그 아마 네.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굉장히 공손하게. 네.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막 범죄자라고 그러고 피해자라고 막 아니 그랬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표변해요. 변신이 가능한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야당에서 제기한 뭐 민생 관련해서 또는 뭐 최상병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다 수용할까요? 아니 듣긴 듣겠죠. 듣지만. 수용은 다른 문제죠. 안 네.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정말.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경청은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닐까. 네. 예, 그런 정도로 일단은 하되 네. 구체적으로 뭘 합의했다, 성과를 남겼다 이런 부분은 좀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 내 생각에는 문재인 시기의 해법이라면 그때는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 자주 만나는 걸 뭐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켜지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어떤 뭐 저 청와대하고 뭐 직통 뭐 채널을 합의하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후 여지를 좀 남겨가지고 하면은 저 체면 치레는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책 협의회 뭐 이런 거 만들고 말이지 민생 협의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협치에 대해 우리가 성의를 보였다 이러지만은 그건 그거고 여전히 민감한 그 저 현안이 있는 거거든요. 예. 누가 뭐래도 특검 정국이에요. 예. 그런데 특검도 민생이다. 이게 바로 민생이다. 이렇게 일단은 밀어붙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거를 막는데 아마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당을 대통령 그 부부의 안위를 그 저에 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가지고 일종의 그 방탄조를 돌격대를 만들어는 방탄노년단이 탄생한다 이제. 방탄노년단. 그러니까 네. 회담 이후에 어떠한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예. 생각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맞아요. 거하고 예. 드러나잖아 이게 인사를 아니 당선자들 통해서. 전화해서 국정운영 기조는 옳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언론 홍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공직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니 다시 살펴보다. 무엇보다도 이철규 원내대표의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예.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예. 물샐 틈 없이 그냥 요 108석을 똘똘 어떻게 이탈자 한 명 안 나오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과연 이탈자가 그게 없을까요? 이탈자가 없을까? 아니 그래서 그 수가 나온 게 네. 저기 표결 시에 전원 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 예.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는 네. 우린 전원 퇴장하고 이석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탈표 단속이 가능하죠. 가능한 아니 거죠. 일단은 퇴장 여부는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철규 의원 외에 다른 후보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후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오면 지금 민주당처럼 찬반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참 뭐 그렇긴 한데 거시기하긴 한데 거기 네. 많아서. 만약에 단독 후보든 다른 후보가 있든 원내대표 투표 결과 그건 무기명이니까 네. 까는 순간에 앞으로의 이 이탈표 행보가. 규모가 나오는 거죠. 견적이 나온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해야 될 특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런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제 5월 2일 날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 본회의 열어야 된다. 이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고 두 주간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고 이때는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이때 이제
표가 나올 것이고 그걸 보면 이제 이후에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네. 지금 21대 국회 내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란표 규모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22대 국회는 글쎄요. 그립감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예, 108석이 다 유지가 될지.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온다. 네. 이제 저기 뭐냐 굳건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앞에 그 해자라 그러죠. 네. 그 다 성 앞에는 물이 있잖아요. 자금성 가보셨어? 그럼요. 뭐 네. 이런 데 네. 보면은 그걸 해자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공사가 들어간 거거든.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권자들이 항쟁의 시간을 이라는 예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얼마나 저 지금 얘기하니까 뭐 그럴까 하지만 우리 많이 겪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자꾸 과소평가들 하는데 네. 이거 들불처럼 타오르는데 순식간이었어요. 그때 2016년에도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아니 이게 저기 마지막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지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하겠죠. 아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하겠죠. 아니, 면담할 왜요? 때. 안 할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그냥 상황을 놔둬야 되는 즐겨?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진석 비서실장께 하고 싶은 말씀. 예. 당신 그러다가 당한 거라며. 2016년에 8년 전에. 지금 그 시절을 벌써 잊었냐. 네.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 기억에는 2014년 지방선거인가에 36% 지지율로도 지방선거를 이깁니다. 그런데 2016년에 다 이긴 줄 알고 해외 출장 갔다가 와 보니까 선거가 진 거예요. 그때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는 걸로. 그런데 모든 의석에서 한 석 틀리는 진짜 데이터가 있는데고 나머지는 압승하는 거였는데 그 김용국 의원인가? 그때 김종국 의원, 네. 그 여의도 연구소장 얘기는 두 개 다 올려놨는데 자기가 참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그 이기는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저 투표 의향까지 데이터가 더 지나가 보정된 거를 나중에 올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위에 정말 눈치 많이 봤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예. 벌써 그 해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연말에 그런 사태가 올 줄을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사태를 두려워해가지고 탄핵 퇴진 안 된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탄핵안을 낸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걸 뻔히 봤는데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